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네. 자, 이번에 6월 4일 이제 모의고사 보고 학생들이 점수 잘 나온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같이 따라서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자, 요거 분석표 받으셨어요? 네. 국어가 특징을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모의고사. 그럼 우리가 5월에 봤던 그리고 3월에 봤던 모의고사하고 지금 6평하고 차이점이 뭐냐. 6평은 교육청 출제가 아니라 평가원 출제이기 때문에 수능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비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EBS 반영 비율이에요. 이 반영 비율이 독서에서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독서 지문이 1번에서부터 17번까지였는데 중요한 거는 1, 3이 우리가 얘기한 독서 이론이고요. 4번에서 9번까지가 융합지문이라고 해서 문제가 제일 많죠. 6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융합이냐면 가, 나 이렇게 지문이 2개가 나와요. 그러면 장문 독서라고 하는 파트인데 요게 보통은 인문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지문은 길지만 내용이 정보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인문은. 그리고 딱 정해진 문제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요게 바뀌어버렸어요. 법으로. 사회지문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정보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인문지문으로 출제된 게 거의 5년 동안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지문으로 융합이 나온 거는 2022년 6평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수능엔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회지문으로 융합을 푼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요 교육청 모의고사도 계속 반복해서 기출문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주간 김정현이라는 학생들이 매주 공부하는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출문제 중에서 평가원 기출도 있지만 교육청 기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는 학생들이 본 학생들이 저희 학원 학생들은 좀 많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작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독서 지문에 보통은 변형으로 많이 나와요. 지문 내용이. 근데 이번에는 변형보다는 EBS를 그래도 충실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EBS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 그러나 EBS를 반복적으로 본 학생들은 그래도 내가 이거 한 번쯤은 본 지문이다 익숙해져서 체감 난이도가 조금 낮았던 게 독서고요. 독서는 실제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독서 우리 보통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이나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저희 학원에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17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 못 맞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도 12문제 이상 맞았던 독서예요. 그러면 사실 이 독서에서는 크게 변별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EBS를 반복적으로, EBS 지금 독서가 들어가 있는 파트가 수특 독서, 그리고 지금 수안이 나왔어요. 수안은 모의고사 형태거든요. 거기에 독서 지문이 4개씩 들어가 있고 요게 총 독서가 20지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거의 지문이 한 5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했을 때 70지문을 학습을 반복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게 EBS 교재는 지금 학교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한번 풀고 채점하고 더러워진 책은, 그리고 자기가 필기가 돼 있는 책은 볼까요? 안 볼까요? 일단 다시는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EBS 똑같은 지문을 매주 주간 김정현에 하나씩 넣어주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보라고. 그리고 한번 자기가 풀었던 문제라고 해도 똑같은 걸 또 틀려요. 왜냐면 한 이틀 지나가면요, 자기가 이거 읽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학생들한테 한 권씩, 2권씩 사주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교재를. 그래서 이걸 미리 주문하셔서 어머니들께서 책을 던져주세요. 한번 다시 보라고. 그리고
이거 사실 학생들이 듣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생도 한 명 와 있긴 한데 엄마가 강제로 여기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학생들한테. EBS 수특을 반드시 독서는 한 권 더 사라고. 문학은 한 권 더 살 필요가 없어요. 독서는 한 권 더 사서 반복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자기가 3번, 4번은 강제적으로 보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이 유사하게 70% 유사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올해 수능의 방향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28년부터 공통 과목만 있는 게 수능 국어예요. 그쵸? 선택 과목이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공통으로 녹여내서 얘가 선반영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화작하고 언매 두 개로 나눠보잖아요. 가장 학생들한테 충격이 이번에 요 언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문법이에요. 문법은 학생들이 다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법이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요 매체가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매체는 학원에서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아요. 애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매체를. 그리고 매체 한다고 하면 전부 다 가방 싸고 앉아 있어요. 매체는 쉽다 이거예요. 근데 매체에서 이번에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매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문법은요 더할 나위 없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별을 확실히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밖에서 얘기하다 들어왔는데 화작과 언매가 점수 차이가 이렇게 역대 크게 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언매하는데 언매가 이번에 11문제 중에 자기가 3개인가 4개 틀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화작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화작이 쉬워질까요? 화작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그대로 끌고 가되 이 문법이라고 하는 파트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문법적 지식 2개만 요구했어요. 문제 하나 풀 때. 근데 이제 37번 보면은 문법적 지식을 5개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파트는 좀 약한데 이 파트는 강하다. 그러면 문제를 맞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5개의 문법적 지식을 활용한다는 건 문법을 굉장히 촘촘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올해 수능의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언매를 신청해서 언매를 봤을 때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이 파트를 다 맞았다. 그러면 표준 점수는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러면 정시에서 당연히 유리해지겠죠. 이게 올해 수능의 특징이 될 거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적중을 해서 이번에 37번, 우리 지금 37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법 문제였거든요. 저희 학원 학생들 37번 틀린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주했기 때문에. 그게 천만다행인 거고요. 자, 이제 이 선반영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화작 있죠. 이 화작에서도 문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법적 지식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화작에서 문법을 직접적으로 출제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동음, 이의, 어라는 개념이 문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37번에 출제가 됐어요. 화작에서. 그러면 어차피 28년도부터는 이렇게 공통 파트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작과 언매를 서서히 통합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이번 평가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 3번은 뭐냐? 그러면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독서는 평이하지만 중요한 건 킬러 문제가, 우리 킬러 문제란 말을 3년 전부터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6월 3일을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킬러 문제가 슬슬 나올 것이다. 근데 킬러 문제가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독서에서 보통 이렇게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가 어려운 수능에서는 6문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6문제의 정답률이 60% 이하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60% 이하라고 했을 때 여기 일산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보통 저 60% 이하의 문제는 한 반에 만약에 30명 있다. 그러면 10명밖에 못 맞아요. 실제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학생들한테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6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 기존 수능이 보통 1등급 컷이 85점이었을 때 6문제였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보통 1등급이 90 한 2, 3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3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93점 맞아서 내가 1등급이 나왔다. 93점 맞아서 1등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93점 정도의 학생들은요. 일단 문학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문학 틀리는 것을 이 학생들은 굉장히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설마 내가 문학에서 틀릴까 이래요. 그리고 나서 엄매나 화작도 틀리지 않아요. 보통. 그러면 독서에서 틀리거든요. 그럼 독서에서 이 학생들이 틀렸을 때 3점짜리를 거의 틀리겠죠. 그럼 3점짜리 2개, 1점짜리, 2점짜리 하나 이렇게 틀리면 91점에서 보통 93점 사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문제를 다 맞을 수 있으면 100점이 나오는 거고 보통 이 상태에서 이 3문제를 다 틀리면 91점이에요. 그래도 1등급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독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반드시 변별력을 두는 3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문학은요. 제가 어제 풀었을 때 문학을 풀어보면 보통 저 같은 학생들은 한 25분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문학 풀었을 때 15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너무 평이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문학은 너무 쉬웠어요. 진짜. 그리고 문학의 EBS 반영 비율이 정확히 50%를 맞춰줬어요. 근데 여기 있는 독서는 70%, 여기 있는 문학은 50%. 50%라는 건 지문이 6개 나왔는데 작품이 6작품이 나왔어요. 6작품 중에 3작품은 EBS에서 학습을 해서 우리가 다 예측한 작품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주 주간 인정연이랑 교재를 보면 거기에 EBS 작품에 대한 분석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심리적인 체감 난이도는 문학에서 낮았을 거지만 보통 학생들이 1번에서 17번 푸는 학생들보다 문학을 먼저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시죠? 왜냐? 문학은 내가 다 맞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화작이나 엄매로 가는 학생들이 그 다음 많거든요. 근데 이거 끝나고 엄매나 화작 선택 과목을 왔을 때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선택은요. 보통 학생들이 12분에서 진짜 맥시멈 14분 정도 측정을 하고 딱 푸는데 여기서 20분 넘게 걸렸던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서에서 2지문을 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수가 자기 시간 안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이 기조는 그대로 갈 거예요. 문학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외부 지문이 50% 있다는 거, 50% 반영됐다는 거, 50%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0% 반영 안 된 저 부분을 내가 활용해서 기본 실력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리고 나서 선택 과목은 대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요즘에 그래서 이 모의고사 회사가 5개 있어요. 가장 메이저 회사가. 그 중에 가장 메이저는 이감, 그 다음에 상상, 그 다음에 서바이벌, 그 다음에 한수 모의고사.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감이 시장 점유율이 80%예요.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이감에서 선택 과목, 그리고 모든 모의고사 회사의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11문제짜리 모의고사를 단독으로 계속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팔아요. 그리고 요 화작하고 엄매가 35번부터 45번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모의고사로 1회에서 10회까지 만들어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렇게 출제됨에 따라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따로 매일 풀 수 있는 교재 또는 모의고사를 판매하기 시작할 거예요. 7월부터. 그러면 이게 시장이 수요가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파트가 어려워진다는 걸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EBS를 한 권씩 더 사주셔야 돼요. 독서를 반드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제가 6평을 대비해서는 학생들한테 사서 나눠줬어요. 왜냐면 제가 따로 사서 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안 사요. 그래서 요거를 공통적으로 선택 과목, 엄매, 화작 다 나눠준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사비로 사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7월달부터는 어머니들이 사주셔야 돼요. 저게 반드시 필요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인 건 학생들한테 계속 공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해결책은 뭐냐? 학원을 다녔는데 국어가 3등급이 나왔다. 그거는 이 학생이나 그리고 또 하나 학원 다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보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국어는 1, 2등급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1, 2등급이 나오면 요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최저 등급도 2등급이면 국어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 2등급까지가 최악이 2등급이고 최선은 1등급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제 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건데 문학을 집중적으로 계속 학원에서 30분씩 시험을 따로 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7시 수업인데 6시 반에 와서 문학만 보는 이유가 문학은 무조건 다 맞아야지 일단 2등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문학에서 2문제 틀려버리면 3등급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다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학은 특강이 있어요. 특강은 방학 특강이고요. 이 방학 특강을 제가 한 3번 정도 EBS 그리고 EBS 밖에서 나오는 작품들 그리고 올해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들을 특강을 통해서 3회 특강을 통해서 마무리할 거고 이거는 전부 다 학원 요 수강 신청에 드는 학생들은요 교재비만 있거나 아니면은 수강료가 없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듣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과목은 화작 학생들이 가장 방심하는 게 자기는 화작이기 때문에 선택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선택 과목도 제가 그저께 아마 특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한번 특강을 했어요. 선택 과목은 매주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11문제를 놓고 이 11문제를 다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11문제를 11분 내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12분 내에 풀었을 때 몇 점이 나오는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1문제는 12분 내에 풀어서 다 맞거나 정말 최악이다 그러면 하나 정도 틀리거나 이 정도 수준을 끌어와서 매주 지속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파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는 반드시 딱 2가지 EBS하고 기출. 저희가 다른 교재는 전혀 쓰지 않아요. 사설 모의고사 기관을 봉투 모의고사를 쓰긴 하지만 기본적인 교재는 딱 2가지예요. 시중 교재는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EBS하고 기출을 반복적으로 보되 이 기출이 우리가 보통 5년 평가원 기출을 보거든요. 그래서 5년 평가원 기출을 재수생은 자 보세요. 고3 학생들은 한 번밖에 안 봐요. 재수생은 2번 봐요. 3수생은 5번 봐요. 그리고 4수생, 장수생들은 다른 거 안 보고 기출만 봐요. 시험은 보면 볼수록 기출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래서 똑같은 교재를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교재를 왜 또 사냐고. 똑같은 교재가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EBS나 여기 있는 기출은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수능 가는 그날까지 원칙대로 학습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운 건 고3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여름방학 이후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학습하는 학생들이 30%예요. 그 30% 학생들은 자기가 국어 점수가 웬만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6평을 보니까 점수가 툭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수능 국어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일단 그런 학생이나 저런 학생이나 목표, 최종 목표는 다 똑같아요. 1등급에서 2등급. 그러면 저거는 여름방학 특강 꼭 듣게 하시고요.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내셨다는 거는 내 아이가 수능 국어에서 2등급은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보내실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저는 지금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믿어주시고 따라오시면 어머니들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6월이 끝나고 평가원 끝나고 7월부터 학생들이 갑자기 신입생들이 많아져요. 왜냐? 파이널은 그래 김정현에서 해야 된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머니들 기대에 꼭 부응할 수 있게 수업하고 성실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